피해자가 가해자로라는 주제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지난 28일에 지금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3명, 피해금은 한 1억 원 정도 됐는데요. 이제 네. 이런 돈을 불법 송금해준 A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이제 A 씨가 가담한 이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A 씨는 이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현금을 받다가 경찰에 이제 붙잡혔는데요. 네. 이제 황당한 거는 이 A 씨도 이달 초에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네. 겁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A 씨는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뭐 구한다 이런 또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는 자기는 뭐 개인 채권 추심업체인 줄 알고 이렇게 지금 현금 전달 업무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고수익 알바 뭐 이런 말로 사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한 피해자들 좀 물색을 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꿀 알바라는 말에 혹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된 상황인데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출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뭐 돈을 이렇게 수금해서 받아오고 이런 인출책으로 동원이 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는 조직은 보통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해요. 특히 조직의 상위에 있는 주범들은 주로 해외에 있고 이제 경찰에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대개 조직의 가장 하위에 있는 이제 인출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인출책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이 돈을 이제 ATM에 뭐 입금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이 맘먹고 추적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동선이 파악되고 이제 신원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꿀알바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출책들은 조직의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전체 피해 금액 중에 아주 미미한 부분만 그렇죠. 가져갑니다. 그마저도 지금 돈을 받다가 이렇게 경찰에 걸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못 받고 구속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이게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인출책들이 범죄에 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뭐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어떤 특성상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인출책들의 역할이 어쨌든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출책들을 봐주면은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저히 근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은 이 인출책도 사실 똑같은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보아서 지금 이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특히 인출책들은 경찰에 붙잡히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는 사기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각 사안별로 증거 관계를 다 따져보기는 해요. 정말 몰랐는지 여부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뭐 무혐의를 받거나 또는 이제 법원에서 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는데요. 사실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형이 굉장히 뻔한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된 게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됐어요. 이제 아무 문제 없는 단기 고수익 알바가 뭐 존재한다라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몰랐다고 사실 주장을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이게 거짓 주장으로 처벌을 모면해 보려는 어떤 그런 태도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양형에 있어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또 불황을 틈타서 이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렇게 뭐 그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2월에서 6월 사이에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이제 봤는데 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등 사기범 뭐 29,000명 검거 그리고 그 중에 1,929명을 구속한 중에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가 이제 12,000여 건으로 됐고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으면서도 거기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가해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상황, 정말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